혹시 여러분들 모하비 핸들에 대해서 혹시 좀 불편함 같은 거 있진 않으셨나요?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구형 유압식 핸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워 펌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2010년도쯤 이후 된 차량부터는 MDPS, 그러니까 모토 방식의 핸들 파워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하비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출시가 됐고, 또 더 뉴 모하비까지는 2017년까지 정도 되는 더 뉴 모하비까지는 이 파워 스티어링 핸들을 그대로 유압식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유압식 방식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조향감이 훨씬 더 정교하고, 특히 오프로드 같은 데에서는 이 유압식 방식의 안정성이 더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2010년도 이후부터 만들어졌던 현대의 MDPS는 약간의 결함 및 문제점들이 조금 많았어요. 핸들이 너무 가벼운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약간의 유격, 그러니까 뚜둑거리는 소리 같은 것도 조금 있었고, 고속에서의 조금 무겁지 않은 그런 핸들 감각으로 소비자들의 문제점들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하비의 유압식 핸들 자체가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용하지 않는 손, 왼손이라고 됐을 때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휙휙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해야 돌아간다는 거는 이건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실제로 핸들이 정상적이고 정말 괜찮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숭숭 돌아갈 정도로, 힘이 없는 여성분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유압식 핸들이 가벼워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모하비뿐만 아니라 그전 시대에 사용됐던 산타페나 소렌토 등과 같은 이 유압식 핸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들에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맨쪽에 있는 퓨즈 박스를 빼게 되면은요, 이렇게 퓨즈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퓨즈에서 보시게 되면 가운데 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동 스티어링 칼럼이라는 18번에 있는 휴즈가 있습니다. 이 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오디오부터 18번 전동 스티어링 칼럼 20A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18번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 상태가 특별하게 이상이 없네요. 그렇다면 일단 퓨즈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퓨즈를 넘어가서 다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리고 기아 순정 부품이고요. 흔히 EPS라는 것 자체가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같은 것의 줄임말이겠죠. 아무래도 유압식을 전기 신호를 보내서 무겁고 가볍게 조절해주는 그런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품번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약 5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작업하는 게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시보드 안쪽에 이 모듈이 있기 때문에 아래 하단의 대시보드를 일단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핀을 빼주시면 탈거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찍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껴서 뽑아주면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어요. 거의 동일하네요. 이게 2016년에 만들어진 EPS고 이게 2019년도에 만들어진 EPS입니다. 제조 번호가 약간 다르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하네스에 들어가는 번호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버전도 1.1이라 특별하게 개선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볼트는 하나만 들어가면 상관없이 작동이 하고요.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굉장히 온도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뜨거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열을 좀 많이 받아서 EPS가 고장이 나서 혹시라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EPS는 여기 안쪽에, 지금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이 안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손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에 이제 볼트가 체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고요. 이 공간, 볼트를 조이는 것도 거의 손으로 수작업으로 지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체결을 거의 완료했고요. 마지막으로 볼트로 좀 더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교체된 EPS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가 걸려 있는데 한쪽 아래쪽에만 잠궈져 있는 방식이라 뭐 그나마 작업이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EPS가 여기 안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은 여기 아래쪽에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뭐 센서류나 저항 장치들은 이쪽에 많이 있어요. 뭐 히터 장치나 뭐 이런 것들도 이쪽에 많이 있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EPS를 교체했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행했던 작업들은 일단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교체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일 먼저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퓨즈 상태를 한번 점검을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EPS를 교체하는 작업까지 해봤습니다. 바로 이 센서였죠.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파워 스티어링 라인 전체를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용이 꽤 많이 나오겠죠. 뭐 일단 지금 제가 운행하기에는 딱히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아까는 정말 한 손으로도 돌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한 손으로도 잘 돌아갑니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쉬운 정비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여기 있는 파워 오일을 교체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쪽에 보이시면 파워 펌프가 있습니다. 이 파워 펌프가 적절한 어떤 유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관련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쪽 라인을 점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이 파워 오일의 어떤 점도가 떨어져서 파워 오일 교체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워 오일 같은 경우는 교체를 안 해도 특히 유압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EPS의 어떤 센서류들의 문제점들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점검해 볼 것은 퓨즈, 두 번째는 EPS 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파워 오일 교환,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여기 있는 이제 파워 스티어링 펌프를 한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압 펌프를.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혹시 모하비 혹은 모하비뿐만 아니라 뭐 관련 이렇게 파워 스티어링 방식,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핸들이 무거울 때 이런 순서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